대부분의 사업가들은요, 뭐라고 말하기 힘든 고립감을 겪어요. 그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꾸 어디 가서 내 비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사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공허해집니다. 저 역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하고 지금 조리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엄마로서의 중압감, 대표로서의 중압감, 이 두 개의 중압감이 어깨를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고민도 많고 알 수 없는 고립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심리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몇 개 공부해 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올 3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거짓말처럼 고립감이 확 줄어들지도 몰라요. 자, 이런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사업가들이 비사업가인 분들과 대화할 때 가장 크게 범하는 실수가 뭘까요? 바로 내 열정을 그들에게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가는 매일매일이 전쟁터고, 전쟁터에서 겪은 감정과 경험은 나를 많이 성장시키죠. 그래서 이 소중한 성장 경험과 전쟁터의 썰을 주변인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요즘 어떤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는지, 채용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이런 얘기들에 우리는 가슴이 뛰죠.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이 주변인들에게는 은근한 잘난 척이나 부담스러운 순계로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일상과 소소한 행복을 지키면서 사는데, 옆에서 갑자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느니, 매출을 몇 배로 올리겠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좀 성격이 이상한 주변인들은 우리의 비전을 깎아내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써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결국 주변인에게 이해받으려던 우리의 시도는 상처로 돌아오고요. 점점 인간관계는 예전같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업가들은 약점을 보일 수 없다는 강박에 빠지거든요. 이 강박까지 동시에 오면 더욱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죠. 조직이 커지고 책임질 사람이 늘어날수록 대표는 점점 더 완벽한 리더라는 가면을 두껍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에는 능숙해져요. 근데 정작 내가 겪는 불안함과 막막함을 내비치는데 서툴러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가족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친구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할까봐, 직원들에게는 신뢰를 잃을까봐 입을 닫다 보니 결국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뻔한 말이긴 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변인을 만나면 상대방에게 마이크를 다 넘기는 겁니다. 상대방이 요즘 어떤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든지, 새로 산 가전제품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아주 사소하고 미시적인 이야기들에 집중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답답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구나, 진짜 힘들었겠다, 대단하다, 이런 추임새만으로 내 말을 꽉 채우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는 게 왜 좋냐면요, 사실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대화의 목적은 단순해요. 상대방이 우리의 앞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대화의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떤 큰 계약을 따냈는지 묻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현명한 거예요. 굳이 내가 먼저 말해버리면 위화감을 조성하는 셈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 누가 사업에 관해 물어본다면 아주 짧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정도로만 대답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거죠. 제 경험상 이게 바로 인간관계를 지키면서도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영리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대화가 끝나고 보면 말은 저 사람이 다 했어요. 나는 듣기만 한 거죠. 근데 상대방은 나랑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해주는 거죠. 에너지도 아끼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그럼 나는 내 가슴속에 맺힌 이 답답한 이야기들은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 거지? 사실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자랑도 하고 싶고, 때로는 이 중압감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몇 가지 출구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를 3인칭처럼 대해보세요. 나를 약간 3인칭처럼 생각하고 3인칭인 나에게 조언하는 느낌으로 글을 써보는 거죠. 인간은 남의 문제를 볼 때에는 객관적이고 냉철해요. 근데 나의 문제를 볼 때에는 감정적이고 둔해지죠. 그래서 나의 문제를 남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글로 기록해보는 거죠. 이러면 진짜로 어디서 상담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들이 많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문적인 리스너를 활용하세요. 친구들에게 무료로 공감을 구걸하지 말고요. 상담 혹은 비즈니스 멘토링, 아니면 AI도 괜찮고요.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를 찾는 것이 요새는 훨씬 영리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들은 감정적인 소모 없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주고 내가 원하는 인정과 해결책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사업가답게 돈으로 시간을 사고 돈으로 감정의 평온을 사는 거죠. 세 번째, 결의 같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찾으세요. 결국 내 언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은 전장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인 커뮤니티, 독서 모임,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창업자들의 네트워크, 이런 곳에 가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걸 알고만 있지 활발하게
활발하게 해보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좋은 방안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선 내가 하는 사업 고민을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다 같이 할 거니까요. 외로움은 사업가의 숙명이라고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관리하는 것도 결국 실력이잖아요. 그리고 외로운 상황에 놓여도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주변인들과 말이 안 통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련된 언어로 설명해도 전쟁터의 먼지를 마셔보지 않은 사람에게 전쟁터 썰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비전을 가진 우리는 그걸 떠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소중한 비전이 타인의 가벼운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잘 숨겨두는 게 좋은 길입니다. 내 비전은 누군가의 입방아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은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하듯 하면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태어난 아기가 나중에 커서 유튜브를 보면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힘들 때 이렇게 유튜브를 가끔 하면 스스로를 다독이는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잘 다독이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시길 바래요. 앞으로도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